손가락을 보면 뇌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매는 60대 이후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뇌가 아닌 손가락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저는 25년 동안 노인 신경질환을 전문으로 다뤄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치매의 초기 단계에서 환자들의 손가락에서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힘이 약해지거나 미세한 동작이 어려워지거나 이유 없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그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종종 단순한 노화의 일부로 생각되어 그냥 넘어가곤 하지만 사실은 뇌 건강이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손가락을 활용한 간단한 자가진단법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의 작은 변화가 뇌 건강에 큰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손끝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별 이유 없이 물건을 자주 놓치는 일이 생기셨나요? 치매는 매우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단 한 손가락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의 치매 환자가 처음엔 손가락에서 이상 신호를 경험했지만 대부분 이걸 치매의 징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말을 더듬거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그제야 병원을 찾지만 이미 뇌가 크게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손가락과 뇌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운동센터는 손가락, 특히 두 손가락의 정교한 움직임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뇌에 이상이 생기면 손에서 먼저 그 신호가 나타나는 겁니다. 즉, 손가락은 뇌 건강의 거울입니다. 손끝이 둔해지고 섬세한 동작이 서투러지기 시작했다면 이는 뇌 건강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치매 환자들의 초기 증상 중 손과 관련된 증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단순히 피곤해서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하며 지나칩니다. 하지만 뇌는 몸이 아닌 손을 통해 이상을 신호로 보냅니다. 뇌가 손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의 정교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손을 잘 쓰지 않으면 뇌도 빠르게 노화된다는 점입니다. 신문 접기, 단추 채우기, 글씨 쓰기 같은 작은 움직임이 뇌를 자극하고 젊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리모컨, 스마트폰, 자동문처럼 손가락을 정교하게 사용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의 활동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리 걷고 운동을 많이 해도 손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뇌의 활동도 저하됩니다. 특히 치매 초기 단계에서는 손의 작은 변화로도 문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손이 뇌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는 거죠. 혹시 손가락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변화입니다. 손이 떨리거나 물건을 자주 놓친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상하게 요즘 들어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기지는 않나요? 밤에는 손이 저리고 젓가락질도 어색해지고 때로는 스마트폰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단순한 피로일까요? 아니면 정말 나이 탓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뇌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에는 손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은 뇌에서 가장 정교하게 명령을 내리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손에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감각 이상입니다. 손끝이 둔해지고 촉각이 떨어지는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도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들죠. 또 하나는 움직임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한 손으로도 쉽게 단추를 잠갔는데 이제는 양손으로 해도 어렵습니다. 글씨도 변합니다. 글씨가 흔들리고 줄을 맞추지 못합니다. 젓가락질을 하다가 자주 미끄러져 음식을 놓치는 일도 생기죠. 그리고 의사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 적이 있나요? 혹은 손이 떨리거나 저린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은 치매 초기 증상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 다른 이상은 손의 미세한 떨림입니다. 물컵을 들고 있거나 숟가락을 쥐었을 때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편안히 쉬고 있을 때 더 잘 나타납니다. 이 떨림은 단순 신경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파킨슨형 치매 초기 증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고 신호는 다양합니다. 이전보다 손톱 정리가 어렵게 느껴지고 단추 잠그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리모컨이나 핸드폰을 자꾸 떨어뜨리는 일, 손글씨 쓰기가 번거롭고 어려워진다면 손 상태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은 손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간단한 테스트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 기능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손을 확인해 보세요. 특별한 도구 없이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손가락 테스트는 병원에서도 실제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신경 점검법입니다. 첫 번째, 엄지와 검지 테스트입니다. 양손에 엄지와 검지를 붙였다 떼는 동작을 10초 동안 반복해 보세요. 양손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나요? 한쪽 손이 느리거나 헷갈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지가 엄지를 잘 찾지 못하거나 중간에 멈칫한다면 뇌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손 박수 교차 테스트입니다. 양손을 번갈아 가며 박수를 치듯이 오른손이 위, 왼손이 위가 되도록 교대로 박수 쳐 보세요. 이 동작이 어렵거나 박수가 꼬이고 헷갈린다면 뇌의 전두엽 조절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두엽은 기억과 계획을 담당하는 부위이기에 이 테스트는 기억력 저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세 번째, 주먹 펴기 세우기 테스트입니다. 손을 주먹 쥐었다가 펴고 손바닥을 세우는 동작을 박자에 맞춰 10번 반복해 보세요. 이 동작이 어색하거나 순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뇌 기능의 작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 뇌의 기능을 손가락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테스트를 해 보셨나요? 혹시 하나라도 느리거나 어색한 반응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점점 줄어듭니다. 손의 움직임은 곧 뇌의 활동 상태를 보여줍니다. 손가락이 조금 느려지고 어색해졌다면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손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는 다시 활발히 깨어납니다. 손을 하루에 얼마나 쓰시나요? 그냥 밥 먹고 TV 켜고 리모컨 조작 정도라면 당신의 뇌는 매일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손을 덜 쓰게 된 건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문이 열리고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해주고 불도 손 대신 스마트폰으로 켭니다.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뇌는 쓸 기회를 잃었습니다. 특히 정교한 손 움직임이 줄면 뇌는 빠르게 둔해집니다.
손이 멈추면 뇌도 같이 멈추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가 너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면 갑자기 말이 느려지고 기억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일상 속에서 뇌와 손의 위험한 습관 5가지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 한 손만 쓰는 습관입니다. TV, 리모컨, 스마트폰, 마우스 모두 오른손만 쓰고 왼손은 놀고 있죠. 뇌도 마찬가지로 한쪽만 자극되고 다른 쪽은 점점 둔해집니다. 두 손을 골고루 써야 뇌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촉감을 느끼지 않는 생활입니다. 요즘은 손끝에 자극이 거의 없죠. 뜨겁거나 차가운 것, 거친 느낌도 기계가 대신해 줍니다. 촉감은 뇌를 깨우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만지는 감각이 줄면 뇌는 반응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글을 쓰지 않는 습관입니다. 손글씨를 마지막으로 써본 게 언제인가요? 대부분은 스마트폰 입력만 하죠. 하지만 손글씨는 뇌에 직접 자극을 줍니다. 글자 하나하나 생각하고 모양을 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는 가장 강력한 뇌 운동입니다. 네 번째, 단순 반복 손동작입니다. TV 리모컨 누르기, 스마트폰 스크롤 같은 동작만 계속합니다. 이런 반복 동작은 뇌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뇌는 변화와 복잡함을 좋아합니다. 반복만 계속하면 신경회로가 단순해지고 기억력도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하는 일을 피하는 습관입니다. 단추 끼우기 귀찮아 지퍼 옷만 입고, 반찬 집기 불편해 숟가락만 쓰고, 책 넘기기 귀찮아 영상만 보는 생활. 이렇게 손을 안 쓰면 뇌는 굳어갑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손을 쓰면 뇌가 깨어납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손에 자극을 주고 정교한 움직임을 늘리면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 손을 다시 써야 뇌가 다시 깨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단순히 많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교하게, 다양하게, 꾸준히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손가락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가락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면 두 손을 깍지 끼고 천천히 위로 올려보세요. 그 다음 손가락을 하나씩 펴고 다시 천천히 접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손끝 감각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양손 사용 훈련. 양치할 때 안 쓰던 손으로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뇌가 새로 학습하면서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식사 준비 시 한 손으로 재료를 잡고 다른 손으로 자르는 것도 좋습니다. 양손을 골고루 쓰면 좌우 뇌가 함께 깨어납니다. 세 번째, 손가락 리듬 동작.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순서대로 붙였다 떼기를 반복하고 반대로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뇌에 더 좋은 자극이 됩니다. 네 번째, 손끝 감각 자극. 고운 천, 거친 수세미, 따뜻한 물, 차가운 수건 등으로 손끝에 다양한 감각을 느껴보세요. 촉감 자극은 뇌의 감각 영역을 직접 깨웁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글씨 쓰기 훈련. 손으로 글씨를 써보세요. 간단한 단어나 오늘 날짜도 괜찮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뇌는 집중과 운동, 기억 회로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노트 한 권을 마련해 매일 몇 줄씩 적어보세요. 여섯 번째, 손으로 하는 취미 만들기. 뜨개질, 바느질, 종이 접기, 퍼즐 맞추기, 색칠하기 등 손을 계속 움직이는 취미는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동작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손 루틴을 매일 꾸준히 하면 기억력, 집중력, 반응 속도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반복해 보세요. 손이 움직이면 뇌도 함께 움직입니다. 어느 날 말이 빨라지고 기억이 또렷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런 루틴을 꾸준히 해도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기준 몇 가지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 증상이 계속될 때, 손이 저리거나 무감각해지고 미세한 떨림이 2주 이상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한쪽 손만 유난히 느려졌다면 정확한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생활에 불편함이 생길 때, 젓가락질이 어색해지거나 글씨 쓰기가 힘들고 단추 끼우기조차 어려워진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뇌가 손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력과 말이 함께 느려질 때, 손 증상과 더불어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대화 중에 자꾸 끊긴다면 전두엽 기능 저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두엽은 운동과 언어, 판단을 동시에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무표정과 반응 저하가 보일 때, 얼굴 표정이 둔해지고 감정 표현이 줄어들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변화가 나타난다면 치매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들이 먼저 알아챌 때, 본인은 이상을 느끼지 못해도 가족들이 요즘 왜 그러지? 하고 자주 묻는다면 실제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외로 가장 정확한 판단은 가까운 사람이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늦지 않게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미루지 말고 작은 이상 신호도 꼭 챙기세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곳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이곳에서 뇌기능 검사와 인지 검사를 받게 되며 필요에 따라 MRI 촬영도 진행합니다. 간단한 인지 검사인 간이 정신 상태 검사는 10분 정도면 가능하며 치매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종류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하면 뇌세포 손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회복시키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병원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나중을 훨씬 더 편하게 만듭니다. 그 용기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손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확인해 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신호들을 살펴봤습니다. 손가락이 자주 저리고 젓가락질이 어색하며 글씨가 삐뚤어진 순간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보내는 도움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못 알아채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래서 치매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 영상은 그 조용한 신호를 당신이 먼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부분입니다. 뇌가 약해지면 가장 먼저 손가락이 반응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셨습니다. 작은 손 증상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에겐 아직 시간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5분씩 손을 움직이면서 뇌와 대화해 보세요. 글씨 쓰기, 양손 사용, 촉감 느끼기, 새로운 시도를 통해 뇌를 깨워주세요. 조기 진단을 받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뇌 건강은 미리 챙길수록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미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는 아직 손가락이 알려주는 신호를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 등으로도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치매는 두려운 병이 아닙니다.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뇌는 손끝에서 늙고 손끝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선택이 10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